이번 세션에서는 청정 제주와 제주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상호 협력적 과제 발굴을 통해 물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션 진행은 두 개의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휴식 시간 없이 18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글로벌 경영 컨설팅 그룹 에이티커니 이진명 이사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중국 해남성 수무청의 진우청 수리관계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하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김영철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제 발언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생태학부 현승훈 교수님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고경수 생산총괄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제자인 에이티커니 이진명 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티커니 이진명 이사입니다. 오늘 그 아시아 각국의 물산업 개요,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런 것들을 시사점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의 물산업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수자원의 그 구분을 좀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지표수, 그리고 지하수, 해수 담수화, 그리고 마지막에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코스트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물산업의 밸류 체인입니다. 이 밸류 체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했고요. 첫 번째 기능별 구분해서 건설, 인프라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조, 부품 인더스트리가 거의 이제 이 부분에 속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영 파트입니다. 이제 O&M 파트이고요. 그래서 이거 상하수 처리 그리고 이제 수제이용 이런 제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이런 형태로 나눠지고요. 이것이 수자원의 순환 과정의 사이클로 가게 되면 취수와 공급 그리고 수자원을 재생하는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균형 있게 각각의 밸류체인 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이 아시아 각국의 물산업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인도, 그리고 중동, 싱가포르 이쪽 국가에 각각 간단하게 물산업의 시장 규모라든지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어떠한 물산업의 성장 방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그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상하수도의 보급률이 사실상 그 해당 국가의 물산업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소위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95%, 하수는 85%이 정도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97%, 87%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성숙 단계에 진입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 시장의 규모가 서서히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밸류체인 상에서의 기능별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당연히 이제 건설과 제조는 크게 적극적으로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운영 위주의 시장입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해가 마이너스 1% 정도로 서서히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 O&M 업체들이 향후의 어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이러한 그 방향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처리를 보시면 약 88%, 42% 정도로 이렇게 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낮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시장의 규모 자체는 훨씬 더 약 90조 정도로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 8%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물수급의 그 불균형성이 향후에도 점차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물 정책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정부로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의 약 뭐 절반에 가까운 이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요 그 북경을 비롯한 뭐 천진 요 북부 지역이 전체의 공급량의 약 20%밖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불균형이 향후에 좀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아직은 조금은 상하수 처리율 간의 그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건설과 제조 측면 그리고 취수보다는 공급과 재생 쪽에 보다 집중해서 시장을 견인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하수 처리율을 높이고 또 그 중에서 약 일정 부분은 그 재사용하려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제조와 운영 쪽에 보시면은 전체 시장의 8%인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 시장의 성장을 조금 상회하는 약 9%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차이나 워터 그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만 이제 점차적으로 좀 자국 기술이 좀 축적되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서 다소 좀 그 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형태의 정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기술력이 좀 필요한 하수처리 분야라든지 제처리 분야 여기에 좀 국한해서 좀 우호적인 정책을 피고 있고 나머지는 다소 좀 그 정부 소유의 기업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물시장 규모는 뭐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장 잠재력이 또 있을 거고요. 상하수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하수의 격차가 크고 시장 간 이 성장이 크게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절실한 그 필요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건설과 제조 측면의 인프라 측면에 대한 그 투자와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쪽도 상수 보급률이나 하수 처리율은 뭐 인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뭐 중국과 비슷한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쪽은 취수가 문제입니다. 물 공급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향후에 이 취수 문제, 물 공급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가 주요한 그 정책의 역점 사항이 될 거고요. 현재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이제 담수화,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이렇게 혹은 해수 담수화나 또 물의 수입 이런 그 정책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체인 측면에서도 건설과 제조 인프라를 좀 더 강화해서 향후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뭐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물산업 선진 국가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나 하수처리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대단히 높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물 공급량이 자연적으로 크게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금률이 60%밖에 되지 않고요. 40%는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계약을 통해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직접 송수관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계적인 수준의 세계적인 수준의 물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물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했고
이것을 실제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해외의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현재는 세계적인 물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물산업의 성장을 이끈 이 두 가지의 주요한 정부 기관이 PUB, Public Utilities Board 하고 그다음에 그 EWI가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주로 이 자원의 배분과 통합적인 관리 그리고 재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EWI는 물산업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인력을 유치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장려금들을 통해서 하이플럭스와 같은 대단히 큰 자국 내의 글로벌 물산업 기업을 육성시키는 데 아주 큰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물 전문 기업 싱가포르도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특히 GE나 지멘스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같이 이렇게 R&D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에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함께 해가면서 그러면서 점차적인 기술 축적을 이루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플럭스나 뭐 사운드글로벌이나 샘코업 같은 이런 자국 물 기업을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하이플럭스나 샘코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담수화라든지 재처리 관련 기업으로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EWI 같은 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잘 추진해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그 유명한 뉴 워터 플랜입니다. 하수 재처리 이 시스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서울시의 경우 아리수를 이제 잘 해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뉴워터 플랜 하수 재처리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태어난 물,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라는 뜻으로서 2002년에 처음 선보인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다중여가법 처리 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물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플럭스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의 그 기업의 담수화 기술도 그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실 2060년까지 담수화 처리수로 약 30%까지 늘린다. 현재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차피 말레이시아로부터 약 40%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 비중을 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해수 담수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아시아 각국들의 그 현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제주도의 물산업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물을 좀 유형화해 보면요, 크게 뭐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담수와 염수로 나눌 수 있고요. 담수는 지표수와 지하수, 염수는 염지하수와 그냥 일반 해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4가지 관점에서 좀 저희가 성장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천수입니다. 용천수는 지표수이고요. 두 번째는 지하수입니다. 세 번째는 해수 축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 해수입니다. 염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다양한 유형의 물들을 수처리하고 수관리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관점에서 첫 번째로 제주 용천수의 수출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용암해수 기반의 우리가 6차 산업 육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용암해수 브랜드를 활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것이 6차 산업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지하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주 삼다수를 사실은 지금 그 수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글로벌 브랜드화해서 우리의 물을 전 세계에 포지셔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진 기술과의 교류입니다. 이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물 강국들과의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용천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수출 경쟁력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경쟁력입니다. 퀄리티가 있고요. 브랜드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적으로도 물류 비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는 물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설비도 증설하고 대규모 음용수를 수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런 것만을 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제주 용천수를 이런 중동 지역의 어떤 음용수의 어떤 공급원으로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기회를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암 해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염지야 수이고 우리가 용암 해수 단지를 구축해서 지금 중소형 업체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잠깐 이스라엘의 그 사해 얘기를 좀 사례로 들어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사해 같은 경우는 이 사해의 전체적인 그 어떤 물뿐만 아니라 바람과 햇빛, 소금 또 흙 같은 이런 전체를 이 자원, 소위 공유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관광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사해의 여러 가지 공유 자원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그 프로덕트를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 관광의 어떤 메카로서 리조트, 스파, 또 헬스케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말 그대로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도 용암 해수 사업을 그런 식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공유 자원으로서의 용암 해수 그리고 관광 인프라로서의 용암 해수 단지를 우리가 향후에 복합 그 산업단지로서 육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 어떤 청정 이미지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 단지 잘 유치하고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주변에 또 우리가 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 우리의 그 자원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부터 풍력단지 또 양식단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엮어서 우리가 용암 해수 단지를 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삼다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글로벌 생수 시장은 중국과 아시아에 의해서 거의 그 성장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그 시장은 생수 시장이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만 실질적으로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대부분의 그 성장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이런 그 국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인당 생수 소비량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우리나라는 약 61리터 정도이고요. 미국과 웨스턴 그 서구 유럽 쪽에는 82리터, 91리터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퍼시픽 쪽에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잠재력 중에 하나가 아시아 퍼시픽은 약 16.2리터.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세계 최대의 생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비자의 구매력이나 또 이제 공급업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크게 빠르게 지금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삼다수는 국내 1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좀 인접해 있는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어떤 중화권 시장을 좀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량과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로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하수 취수 기술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염지하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용암해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 취수 기술을 싱가포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런 선진 기술, 패스 처리하는 기술이라든지 각종 기타 다양한 지표수의 관리 기술들을
과 함께 우리가 기술 교류를 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싱가포르 얘기를 잠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집수뿐만 아니라 취수뿐만 아니라 이제 용수 재활용이나 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뭐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그 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소위 그 싱가포르에 떨어지는 모든 빗물을 모은다라는 이런 이제 기치하에 그냥 버려지는 물이 없이 모든 물을 다시 다 재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체인별로 뛰어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원과 육성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선진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제 해수 담수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도 그렇고 제2용 기술도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정부 정책이 사실 이 물산업 전담 기관을 육성하고 벤처 창업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그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이런 그 선진 기술과 교류를 통해서 향후 우리 물산업 성장 방향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시간 25분 정도밖에 못 봐서 이렇게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명 이사님의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빨리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해남성 지하수 자원 개발 활용 및 관리라는 주제로 중국 해남성 수무청의 진우청 수리관계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尊敬的金英哲先生、李正棉先生、高简寿先生、玄生轩先生、女士们、先生们、朋友们，大家好！我很高兴与在座的各位相聚在这美丽的济州岛，共同研讨未来水资源发展问题。在此，我向大家介绍海南省地下水资源开发利用及管理情况。一、海南省概况。海南省位于中国最南端，北与雄州海峡与广东省划界，西连北部湾与越南民主共和国相对，东边南海与台湾省相望，东南和南边在南海与菲律宾、文莱和马来西亚为邻。海南省的行政区域包括海南岛和三沙市。海南岛陆域面积3.44万平方公里，是我国仅次于台湾岛的第二大岛。海南岛地处低纬度，是我国最具热带海洋气候特色的地方。全岛多年平均降雨量1750毫米，全岛多年平均净流深890毫米。雨量充沛，但也面临着时空分布不均问题，受中部高凸、四周低平的地形控制。海南岛的河流均从中部山区和丘陵区向四周分流入海，构成放射状的水系。全岛独立入海的河流有154条，大于500平方公里的河流有13条，占全岛面积的47%。二、海南岛地下水分类及水资源量。一、地下水分类。地下水资源按含水盐性及地下水动力的特征和划分为松散盐类、碳酸盐盐类、基盐裂隙类、火山盐类。基盐裂隙类地下水资源区天然补给资源量最大，占全省地下水资源
平均资源量的48%，主要分布于岛中南部山地丘陵和三贤波什平原丘陵区。松散岩类地下水资源区天然补给资源量最次之，占31%，其中水库渠道渗漏补给量为每年11.26亿立方米，环岛呈带状分布。火山岩类地下水资源区天然补给资源量占20%，其中水库渠道渗漏补给量为每年3.3亿立方米，主要分布于熊北儋州、临高、海口、熊海大陆一带。碳酸盐岩类地下水资源区天然补给资源量最小，仅占全省地下水年平均资源量的1%。零星分布于儋州市班一农场、三亚市大毛和红花、昌江石路、东方江滨等地。2、地下水资源量。海南岛地下水资源总量为平原区近期多年平均地下水资源量，加上山丘区近期多年平均河川激流量，再扣除看地和水稻田看作期灌溉入渗补给量，全岛地下水多年平均资源量为131.74亿立方米。海南岛平原区近期多年平均地下水资源量为21.23亿立方米。海南岛山丘区地下水资源近期多年平均地下水资源量为110.68亿立方米。3、地下水资源利用量。海南岛可采地下水资源量为60.45亿立方米每年，占天然资源总量的38.21%。在各类地下水资源中，松散岩类地下水可采资源量为17.68亿立方米每年，占该类地下水天然资源量的36.17%。其中，深层沉压水可采资源量为4.74亿立方米每年，碳酸盐岩类地下水可采资源量为0.47亿立方米每年，占该类地下水总量的56.7%。基岩裂隙类地下水可采资源量为36.89亿立方米每年，占该类地下水总量的47.8%。火山岩类地下水可采资源量为5.4亿立方米每年，占该类地下水总量的17.3%。3、海南岛地下水资源开发利用现状。近年来，海南岛地下水实际开发量为4.92亿立方米，占可开采资源量的8.14%。中部山区地下水开采量为0.77亿立方米，全部用于农村生活用水和饮料业生产，占本区可开采资源量的2.3%。平原县浅层水开采量为2.25亿立方米，主要用于生活用水，其次为农业和养殖业，占本区可采资源量的12.4%。深层沉压水开采量为1.9亿立方米，占本区可采资源量的40%，主要用于生活用水，其次为工业和农业。4、换泉水特征及开发利用。换泉水属存在新第三系海口组、登楼角组孔隙承压含水层的有23处，花岗岩裂隙水20处，变质岩裂隙水5处，孔层裂隙水2处，火山岩裂隙孔洞水3处。据初步
统计，全岛已经勘察评价通过省级和国家级审批的换泉水有53处，其中大型的19处，中型的28处，小型的6处，获得允许开采量每天3.75万立方米。目前重点开发的主要换泉水类型为偏硅酸、湿水，全岛共32处；水化学类型属重酸型水，为极软水到软水。此类换泉水多分布于在熊北第3系自流水盆地。5、地下水资源面临的问题：一、急需摸清全岛地下水资源现状。全岛地下水资源缺乏系统研究，急需摸清地下水水质、水量变化规律、海水入侵、地下水污染等新的地下水环境灾害问题，有待进一步研讨和探讨。2、缺乏地下水资源开发利用顶层规划。地下水比较丰富，予以开采获取，但是缺乏开发利用顶层设计及有效监管，部分地区部门滥采现象严重，并有逐年上升的趋势。3、完善地下水资源开发利用制度保障。海南省暂未出台地下水有关法律法规，有效高效规范开展地下水开发、利用、保护和管理工作缺乏制度性保障。6、可持续利用的建议：一、进一步完善管理法律法规体系，划定地下水净采区、超采区，实现地下水的统一规划、合理配置。2、利用海南省省级区域多规合一契机，统筹规划地表水和地下水资源开发利用，调整地下水开采布局，建立地下水开发利用退出补偿机制。3、在合理开采的计划下，采用管道职工、桶装等多种形式，将优质地下水供市民饮用，同时提高生产性用水水价，通过经济杠杆防止地下水的低值使用，引导用户从使用地下水转向使用地表水。发言完毕，敬请指导，谢谢。네, 국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자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좌장, 토론자 분들께서는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질 토론은 좌장이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김영철 사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차장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입니다. 앞서 에이티커니 이진명 이사님 발표하고 안인성 수문청장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에이티커니 이진명 이사님 발표를 통해서 전체 그 아시아 국가의 물산업 현황이랑
또 제주도에서 향후 물산업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활용돼야 될 수자원들의 범주들 이런 것들이 잘 정돈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이 정부 주도 물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물 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인한성 수문청장님 발표에 따르면 저희랑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연평균 1,750mm라는 막대한 수자원이 있는데 지역적 특수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향후 하인한성의 물 관리를 발전시키는 야심찬 계획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제주도의 그 용천수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런 물 산업으로 육성이 과연 가당키나 한지 하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배경 설명을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주도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연간 37억 톤 정도의 비가 내리고 제주도는 지질적 특수성 때문에 45% 이상이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16억 5천만 톤 정도가 지하수로 유입되고요. 그 중에서 제주도의 지질 구조를 유지해서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6억 5천만 톤 정도의 지하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총 이용량에서 보면은 하인한성이랑 비슷한 양인데요. 물론 하인한성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매일 날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용천수 양이 지금 확인 가능한 게 25만 톤, 추정한 50만 톤이 됩니다. 그게 연간 7,500만 톤에서 1억 5천만 톤 정도가 바다로 유실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현재 모든 산업이 활용하고 있는 총량이 1억 3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제주도가 현재 쓰고 있는 물이 날마다 버려지고 있다. 이 자원을 용천수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이번 이진명 이사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발표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고경수 생산총괄님의 논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생산총괄을 맡고 있는 고경수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그 이진명 이사님이 발표 중에 용천수하고 용암해수에 대한 얘기를 과거부터 제주도가 이슈화가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고민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천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수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본다면 SOC 사업이 굉장히 먼저 선점이 돼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제주도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잘 화합을 해서 기반 산업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가 아마 용천수를 활용한 수출 산업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용천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김영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일 25만 톤 하더라도 이게 10,000톤 이상 나가는 곳의 품질 관리가 과연 이제 사계절 동일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느 부분까지 뽑았을 때 생태계에 영향이 없이 민물과 해수가 섞이는 곳에 생태들에 대한 문제들이 서로 환경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기초 기반을 닦아서 그것들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까지를 취수하고 그걸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용암 해수 관련된 부분인데 정주영 뭐 이렇게 용암 해수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먹는 샘물 사업이라든가 관련 음료 사업 이런 관련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강 헬스가는 이니스프리가 지금 태평양화학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용암 해수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도시 건설이 될지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 발전한다면 충분히 성공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물산업의 발전 방향 중에 한 가지 또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한 17년 정도 이 물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이 병입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이제 병입수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석유화학 제품을 가지고 페트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을 우리가 500ml면 한 지금 20g짜리를 지금 우리나라는 쓰고 있는데 유럽은 한 8g까지 내려가 있고 일본이 한 이제 11g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병이 가벼운 것들이 나와 있지만 고객들이 눈높이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을 잡으면 찌그러진다거나 하면 이게 이제 불량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 친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람수를 낮추면서 그 자원들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설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런 시장과 고객들과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향한 발전 방향들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경수 총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명 이사께서 발표한 물산업 방향에 대한 논점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고려대학교 현승훈 교수님 논제 발언을 마저 듣고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현승훈 교수님은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요. 박사 취득하고 토양 및 수계 시스템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환경 거동을 예측 제어하고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의 저감, 오염 관리 지침과 관련된 정책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계시고 현재 한국 지하수 토양 환경 학회, 미국 토양 학회 등 국내 학술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경수 총괄이 제기했던 환경 관련 논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코멘트를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사장님이 소개한 어려운 공부를 한 현승훈입니다. 예, 오늘 거기 주제 발표에서 AT커니 이진명 이사님하고요. 그다음에 해남성 천위칭 수리공예국장님 발표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T커니 이진명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주도 물산업의 발전 방향 중에 그 브랜드화하고 이제 그 취수 기술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제 생각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삼다수가 우리나라의 최고 파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지만 이걸 만일에 글로벌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지금 퀄리티의 물을 가지고 하기 어렵거든요.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지금 퀄리티의 삼다수의 어떤 특정 성분이 이제 뭐 보강이 되거나 그런 성분의 어떤 물이 함유됐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삼다수가 취수공으로 택하고 있는 그것 말고 다른 곳에 취수를 하가선 근데 그건 양은 이제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취수원을 찾기 위해서는 소량이지만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늘 이진명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환경을 공부하는 엔지니어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지금 제주도는 정말 천혜 환경이 수문학적, 지리학적 특성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제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서 강수량이 많아져 가지고서 비가 연중 한 1,400mm 이상 오거든요. 아까 사장님께서 그 양을 말씀하셨는데 1,400mm 이상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무암의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45% 이상이 이제 지하로 스며듭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 물을 먹고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게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그런 쪽은 담수를 이제 담아둘 댐이 필요한데 우리 제주도는 댐이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아래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양의 문제는 제주도는 천혜의 지리학적 그 구조 때문에 필요가 이제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수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산간 지역이 과거에 식생으로 있던 녹지들이 용도 변경을 하면서 점점 토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자연적 버퍼 시스템 때문에 수질에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삼다수를 생산을 증산하거나 이거를 글로벌라이즈 할 때 필요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우리의 좀 이제 관심이나 그런 이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이거와 결부해서 지금 해남성에서도 당면한 문제인데 지하수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상 메커니즘이란 말을 마지막에 쓰셨어요. 이게 통역자의 어떤 그 테크니컬한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권 이제 행사를 제한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이만큼 가치가 있구나라고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주도는 그런 접근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대부분의 농지나 산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다지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거를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를 어떻게 좀 제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규도 없고요. 하지만 향후의 증산이나 그런 고급화 전략에 있어서 그 제도가 뒷받침돼야지만이 그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나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과 아니면 다른 패널 분들과 한번 논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승훈 교수님의 논제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공효수 생산 총괄님의 논점하고 현 교수님의 논점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논제를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일단 우리 공영수 총괄은 이진명 이사님께서 했던 용천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막대한 SOC 투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제주도의 지질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면에 용암하수 단지를 6차 산업의 복합 개발 모델로 하는 것에서는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삼다수 펫바틀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 개념이 도입되고 그걸 통해서 프리미엄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현승 교수님은 크게 세 가지 브랜드화하고 치수 기술이 글로벌라이징의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다수의 지금 품질 특성 외에 좀 더 독창적인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가 굉장히 수문학적, 지질학적으로 이상적인 물 활용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데 천연적으로 양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향후 수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그 과정에서는 하이난도 발표에도 잠깐 언급되지만 수자원 개발 시 오염원이나 이런 걸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권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물 산업의 그 아시아권에 대한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제주도가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기본적으로는 투자의 문제, 기술의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과 그리고 고부가 가치화의 방법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두 분 패널께서 논제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박수로 논제 제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까지는 자유롭게 상호 발제자와 패널 간 그리고 우리 청중으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아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질문하실 내용이나 이 논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진명 이사님, 주관계국장님, 제가 진 국장님께 손님으로 오셨는데 질문을 못 드려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통역은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쪽 하이난성 같은 경우 제주도에도 물의 이제 수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주도보다는 훨씬 면적도 크고 다양한 물을 지금 부존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이난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물 중에
혹시 경도로 치면 그쪽 사람들은 어떤 정도의 물의 경도 수준이 좋아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통역을 안 들으신 건가? 안 들으시고. 海南的自然环境还是挺不错的。对不起啊，海南的自然环境保护是很不错的，在中国来说，乃至亚洲，现在这一块土地还是比较干净的，整个水的、河流的这些2到3类水占97%点几，占的比例是比较高的。现在我们海南省现在加大对这方面的进一步的管控。现在我们做一个多规合一，就是国家把海南省作为一个城市，一个整体的做了一个规划，从15到30年做了一个整体规划，把国民经济发展规划、城乡规划和土地利用规划全部合在一起。所以我们水利这块要求的水资源管控也比较严，对这方面的管控。至于水质利用哪里比较喜欢用哪些，以中部是更干净一点，源头更干净一点，就是沿海边的这些水是有些深层打井的，可能有咸水、海水倒灌，像这种情况，所以这些居民用的水喜欢用中部，就是源头这块是更干净一点。好 Thank you. 谢谢。不知道我讲清楚没有？ 예, 제가 듣기론 아마 중부 지역이 높은 고지대고 그쪽에 품질이 좋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경도가 낮은 물을 좀 더 선호하는 거라고 유추 해석은 됩니다. 예. 예, 그 혹시 교수님 아니면 우리 이 이사님 이 논제에 대한 답변 보완 게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저 보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SOC 투자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아, 저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까 이제 실질적으로 삼다수를 글로벌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현재의 품질보다 더 나은 품질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취수정을 통한 뭐 이런 이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에 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모든 마켓들을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마켓 쉐어가 높은 물들은 거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외적입니다. 근데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렇게 1등 마켓 쉐어를 점유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삼다수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 나라의 각각 취수정들을 다 마련해서, 취수원들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의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라마다 다 브랜드는 같은데 사실 취수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소위 좀 저렴한 형태의 그 물을 공급원을 발견을 해서 기존의 그 나라의 해당 국가의 어떤 물 생산 기업들을 보통 M&A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입혀서 가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삼다수와 같은 소위 저희가 이제 이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지향해야 되는 어떤 우리 물의 브랜드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소위 고급 프리미엄 이런 물로 포지셔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우리 에비앙이나 볼빅이나 이렇게 좀 고가에 팔리는 이런 물들은 뭐 피지 워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고가의 물들은 소위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
동일한 취수원에서 생산되는 이런 생수를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스란히 물류 비용이 최종 이제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는 형태고요. 아시겠지만 이 생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부피가 큽니다. 무겁고요. 그래서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위 어떤 그 중량이나 부피 대비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 삼다수는 이 제주도의 물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취수원을 만들어서 삼다수의 이름을 붙여서 파는, 아직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삼다수를 어떻게 프리미엄 모델화 시키느냐, 브랜드 포지션을 그렇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삼다수의 해외 수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물류 비용을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먼 나라에 수출하는 것들이 어려워질 거고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그 하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 해 나갈 거냐. 사실 브랜드 파워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퀄리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퀄리티를 기반으로 어떻게 마케팅력으로 잘 포장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케팅과 전략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에 선행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마켓쉐어 1등을 가지고 있는 물이 아니라 해외에도 글로벌 브랜드로서 하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의 퀄리티가 선제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먼 나라의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싼 돈을 받을 수 없어서 물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단히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예, 저장으로서 이게 논제에 개입하면 좀 곤란한 느낌은 있으나 제가 그 삼다수를 만들고 있는 개발공사 사장이란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코멘트를 잠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는 전 세계에서 경도가 가장 낮은 물입니다. 경도 19로 경도가 낮으면서도 유일하게 알칼리성을 띠는 신비의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질 측면에서는 세계 유일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장점을 갖고 있으나 실제 현재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이거를 마케팅을 통해서 포지셔닝 하는데 충분히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유럽이나 서구인들은 경도가 높은 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연히 제주도 내에서 경도가 높으면서 품질이 우수한 물이 우리 현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개발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 논제 지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지금 아까 그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에서 그 새로운 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 교수님 말씀처럼, 근데 저희들이 사실 물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물은 뭐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먹은다고 해서 당장 무슨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은 특별한 예를 빼고는 거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에 좀 이 기능에 관련된 연구들을 좀 시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주도에 있는 물들도 물론 수질이 다른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나름대로 효능이 약과 같지는 않지만 평생을 먹는다는 개념에서 사람들한테 충분히 좋은 물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놓을 때는 물류 비용이 들더라도 아까 뭐 이진명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물류 비용이 들더라도 프리미엄 전략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제주도의 환경적 요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후배들이 이런 연구들을 지속 발전시킨다면 세계에서 1등 연구가 된 물,
이런 개념에서 과학적 바탕만 깐다고 하면 프리미엄으로 가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그럼 이어서 플로 쪽에 오늘 주제 발표랑 논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울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에서 제가 쭉 말씀들을 잘 들었는데요. 제주도의 특성은 에비앙보다도 에비앙은 알프스 선전을 하지만 기찻길로 끌고서 오는데 제주도는 어느 곳에나 삼다수의 기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다수보다 먼저 나온 것이 칼에서 운영하는 제주도 있고 비슷한 수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수질의 그 기능은 비슷한 수준인데 아까 그저 공장을 책임지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한 고백을 해 주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제가 환경부 먹는 물 자문위원을 했을 적에 분명히 반대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국가 브랜드를 위해서 제주 삼다수와 진로 석수를 국가 브랜드로 지정까지 했는데 역시 마케팅 전략에서 지방공사라는 그러니까 민간 경영 전략과는 조금 암만 해도 그 도 지방자치제의 하는 자율성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그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중국에 여기 2번씩이나 수출했다가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지금 오늘 중요한 따끈따끈한 내용들이 쭉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이제 혁신적인 대책을 아까 뭐 문제점은 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조금 나름대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육지에 있는 물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질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핵심적 브랜드 가치를 창출 못하는 자체가 저는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누가 하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약간 그 저희 논제랑은 조금 거리는 있으나 삼다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신 질문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답변하실까요? 아니면은 별도로 제가 답변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 삼다수는 지금 현재 그 대단히 높은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뭐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게 글로벌라이징 되면서 어떻게 진출할까는 계속 논제에서 지적했듯이 이 에비앙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수출을 해서 물류비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 오늘도 그런 취지의 논제들이 됐고요. 세계적인 뭐 네슬레가 됐든 여러 가지 단홍이 됐든 하더라도 다 현지화에 성공한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낮은 가격의 브랜드로 성공한 것이지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그 자체로 양적 성공은 쉽지 않다라는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제가 그 네슬레 뭐 다농도 그렇고 네슬레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요.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했던 전략이 현지의 물을 그냥 사용해서 리브랜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삼다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좀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하는 어떤 뭐 롤모델이라는 게 에비앙이나 피지워터나 뭐 이런 볼빅이나 이런 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소위 그 럭셔리 물로 알고 있는 에비앙이 중국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소위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 뭐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삼다수가 포지셔닝 해야 하는 어떤 그 브랜드 특성을 고려할 때 물론 뭐 현재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는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시장에서 이 해당 그 제품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커버리지를 넓혀가거나 볼륨을 넓혀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비앙이나 볼비나 이런 피지워터도 실제로 그들이 판매되고 있는 볼륨 자체를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케팅의 힘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머니메이킹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삼다수 제주개발공사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쭉 이제 해 오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렇게 볼륨 측면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두드러지지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논제 그 제주도와 하이난성 모두 물 산업 분야 전반적 물 산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주제 발표랑 논제가 있었고요. 이거랑 관련한 내용을 다시 플로어 쪽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전달돼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개발공사에서 왔습니다. 하이난성에서 오시는 국장님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난성은 조금 아마 수자원 기능이 우리 제주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 도에서도 오신 분이 계신데 수자원 여기 본부도 있고요, 개발공사도 있고, 그래서 지하수라든지 지표수를 이쪽에서 기술을 전수하고 그 대신 아마 제주도와 하이난성도 지금 한 20년 교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교류 학상 제주도 우리 아까 이진명 이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삼다수를 수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어떤 역할을 서로 협업해서 콜라보하든지요 해서 하이난성도 윈이 되고 제주도도 삼다 수출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感谢你的提问啊，感谢。首先感谢你关心济州岛跟海南岛的水资源的开发。接下来回去以后，我要把你这种意思回去，我们也好好研究，下次怎么样的对接，具体我们下来再谈，好不好？ 예, 플로어 쪽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고요. 없으면 오늘 예. 예,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물의 그 글로벌화 시키려고 하면은 물의 그 미네랄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물들이 그 범위가 딱딱 끊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포괄적으로 몇 밀리그램에서 몇 밀리그램 뭐 심지어는 1.5배에서 2배까지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글로벌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지금 저희가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찾아옵니다. 과연 그분들이 남기고 가는 페트병은 과연 몇 개일까요?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 병 자체를 어떤 해조류나 아니면 식물에서 찾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그 진전이 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새로운 그 아이템은 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페트병을 생분해하는 그런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일본에서 이 폴리머들이 분해되는 미생물을 찾아서 지금 연구가 스타트가 돼 있고요. 실용화가 약간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세계화 추세에서 맞추면 그런 것들이 분해하거나 다시
이제 이 자원으로 돌아가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미생물에서 찾아낸 겁니다. 효소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제주도 같으면 TP가 되든 뭐 연구기관들의 같이 연구들을 속도를 붙인다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첫 번째 얘기했던 건 아마 기능성 미네랄에 대한 농도의 기준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특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네랄들도 예를 들어서 농도가 아까 뭐 미리그램 퍼 리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1000분의 1 수준에서 이제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미리그램 퍼 리터에서 이제 기능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규격으로 설정할 때는 뭐 2배, 3배 하는 얘기로 이렇게 규격 설정에 범주를 둡니다만 효능은 그 정도의 한 10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효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연구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 바나듐이나 실리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농도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고농도가 되면 독성이 되고 이제 저농도가 됐을 때도 어느 리미트까지 가면 효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보완해서 규격화하고 그거를 이미지화시켜서 건강의 개념에서 규격으로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잘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간이 아까 저기 부족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랑 뜨거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아쉬운 거는 내년 이 세션을 다시 기대하도록 하고요. 주제 발표하신 발표자분들하고 논제해주신 분들의 코멘트, 마지막 코멘트를 짤막하게 30초에서 1분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 제주도의 물산업의 성장 방향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참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대단히 정말 풍부한 삼다도인데요. 물산업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삼다수가 정말 글로벌 브랜드가 돼서 해외 어디에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정말 1등 브랜드가 되면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1등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1등 브랜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是吧？水资源的合理开发，水资源的水的质量关系到人的生命健康问题，所以我们回去以后啊，把你们今天所学到的、看到的好的方面回去，我们继续发扬，也争取下次有机会再到这美丽的济州岛来。谢谢。 양 교수님. 네, 저는 아까 사장님이 모두 발언 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못 드렸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사장님께서 표현하실 때 이 지하수 함량률이 45%고 30%가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다는 일정량의 양분을 땅에서 받아야 바다 생태계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 뭐냐 그러면 45% 지하로 함양되는 물을 잘 우리가 이용하려면은 30%를 버려야 됩니다. 다 그거를 만일에 땅에 받아들이면 바다는 황폐화 되고요. 땅의 수질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나머지 함양되는 물을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게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 때도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물도 답을 알고 있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기능이 보태져서 정말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되고 고객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주도 전체가 사랑을 한다면 제주도는 진짜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좋은 물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큰 유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두 분 주제 발표 해주신 분하고 논제에서 네 분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뜨겁게 이 세션에 참가해 주신 플로에 계신 모든 청중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